안녕하세요. 한국성격검사연구소의 김종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MBTI 4가지 지표 중에 두 번째 지표인 감각과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과 직관은 인식기능에 해당하는 지표이죠. 인식기능이라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능이죠. 이 인식기능을 비합리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있는 사고와 감정, 의사결정 기능이죠. 판단 기능. 이 판단 기능은 합리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식 기능, 감각 직관은 비합리적 기능이고 사고, 감정, 판단 기능은 합리적 기능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보 수집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보는 그냥 들어오죠. 어떤 합리적 의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가 봐야지 이건 벌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친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고 들리잖아요. 그래서 못 볼 걸 보게 되고 안 듣고 싶은 걸 듣게 되죠. 뭐 소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냄새 맡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냄새 맡고 싶다. 꽃 한 대 다가가서 냄새를 맡겠다고 의사결정하는 것은 벌써 판단 기능을 넘어간 거죠. 그 전에 악취가 내 코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비합리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감각이나 직관은 비합리적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인데 감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게 융이 발견한 것 중에 아주 특별한 그런 발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각과 직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이 감각형들은 이제 자를 가지고 있죠. 뭔가 이제 정확하게 측정해야 될 것들,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직관형들은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정보를 이 자극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게 직관형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관형들을 보면 감각형들에 비해서 이 독특한 이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많이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감각형들은 이 집에 갔을 때 화장실도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 벽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 새로운 집을 우리가 구할 때 아주 세밀하게 집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죠. 싱크대 상태가 어떤지, 또 창문 털이 어떻는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직관형들은 전체적인 그 느낌, 분위기, 그리고 이 집이 전체적으로 다른 외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감각형들은 세부 정보를 구체적으로 잘 수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직관형들은 전체 그림과 연관성을 잘 보는 정보 수집 능력이 있죠. 감각형들은 계단 하나하나를 단계로 순서에 따라서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단계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가나다라, 위계질서 이런 것들도 보면 감각형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순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면에 이제 직관형들은 상당히 비약적인 모습을 보이죠. 건너뛸 수 있는 사람들, 비약적인 정보, 중요한 그 연결고리들을 빨리빨리 간파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기를 원하는 특징이 있죠.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형들은 공부하는 게 100페이지까지 시험 범위라면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순서에 따라서 공부하는 스타일을 가지겠죠. 반면에 직관형들은 이번에 시험이 10페이지, 50페이지, 또 90페이지 이런 쪽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뭔가 공부하는 장점은 감각형들은 꼼꼼하게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직관형들은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하지만 중간중간에 중요할 수 있는 정보들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감각형들은 부분을 잘 보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할 때. 반면에 단점은 이 부분이 조합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그것을 간파하는 것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직관형들은 이 부분이 다 연결됐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전체 모습을 잘 간파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형들은 세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능력을 발휘합니다. 반면에 직관형들은 혁신적인 면이 있고요. 패턴과 연관성을 잘 보는 그런 장점이 있죠. 감각형들은 이 나무를 지금 심고 가꾸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일에 관심이 많은 거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반면에 직관형들은 내가 나무를 심으면 어떤 숲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이 지금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이런 아름다운 멋진 숲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감각형들은 지금 땅이 있고 또 나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순차순차 이렇게 심는 거죠. 장점은 감각형들은 현재라는 시점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찾는 사람들이고 그것에 집중해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단점이 있다면 나무를 열심히 심었어요. 10년 동안 심었어. 그래서 나무들이 많아졌겠죠? 숲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심은 나무 숲을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감각형들이 아쉬운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 10년 전에 나무를 심을 때 좀 더 전체 그림을 그리고 이 앞에는 느티나무를 심고 뒤에는 은행나무를 심고 저 오른쪽 뒤편에는 또 다른 나무를 심고 여기 중앙에는 물이 흐르는 곳도 만들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나무를 심으시면 자신이 심은 숲이 정말 아름다울 건데 뭔가 보기 좋았을 건데 지금 다 자란 나무를 10년 어떤 나무를 5년 이렇게 자란 나무를 다시 파서 다시 정리하려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반면에 직관형들은 상상하고 전체 그림을 잘 그리는데요. 단점은 10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심은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많지 않은 거죠. 실제적으로 상상은 많이 했지만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직관형들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각형들은 똑같은 것을 이렇게 찍어내는 반복적인 일상적인 일에 인내력이 강합니다. 감각형들의 장점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공무원 스타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복되는 일. 그런 일에서 인내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편안해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직관형들은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을 선호하고 또 복잡한 것들을 잘 견디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각형들의 이제 단점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휘해야 되는 상황, 알아서 해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킬 때 아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요. 직관형들에게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자신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직관형들의 감각형을 쳐다보면 좀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반복적인 매일 하던 그런 쪽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만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 보이죠. 반면에 감각형들의 직관형을 쳐다보면 좀 변덕스러워 보이는, 어디에서 튈지 잘 모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감각형들은 과일을 보면 저 과일 참 맛있겠다, 아니면 저 과일의 가격이 얼마일까, 이렇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직관형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과가 왜 떨어지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또 다른 상상을 해보는 특징이 있죠. 감각형과 직관형 따로 앉아서 동화 창작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첫 문장은 옛날에 한 가나 농부 살았습니다. 이 첫 문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서로 아이디어를 내서 동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감각형들은 기존에 있는 동화들이 있죠. 조금씩 응용해서 짓는 동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 건면하게 살아야 된다, 권성징악,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직관형들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독특한 동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특징 하나가 굉장히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 4차원적인 동화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형이 지은 동화입니다. 옛날에 한 가나 농부 살았습니다. 그 농부는 외모가 뛰어나서 신분의 기천을 떠나 여러 여자들이 좋아했습니다. 그 농부는 현대판 원빈이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외모만을 믿고 신분 상승에 욕심이 나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또의 딸을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과 부를 갖게 되어 게을러지고 재산을 유흥비로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알거지가 되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농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외모보다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성실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생각을 늦추고
성실,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다른 감각형. 옛날에 한가 농부 살았습니다. 농부는 가난했지만 욕심이 많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늘 궁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매일매일 당첨을 꿈꾸며 추첨일만 기다렸습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추첨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불사 복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황된 꿈을 졌고 열심히 새로운 농법을 공부해 남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어 부자가 됐고 자서전을 써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역시 뭔가 뉘우쳐서 근면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하죠. 예, 다른 감각형인데 이 감각형 이야기는 또 위트가 좀 있어. 왜냐하면 이 감각형은 ESTP 지금 감각 동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P도 마찬가지인데 E로 시작해서 P로 끝나는 이런 유형들이 지금 동화들을 보면 위트가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젊고 못생긴 여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여인은 매일 술만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여인에게는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소에게 소염을 대신 술을 먹였습니다. 소는 미친 듯이 대책임질을 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에 모이게 소의 젖을 훔쳐 먹던 농부는 우유에서 잘 발효된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술을 마셔보니 그 여인이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결국 그 둘은 결혼을 하고 이 젖은 짝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희 프로그램에서 특별가로 39,900원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문전화 받습니다. 080-692-0714. 결국은 이 우유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관형들 이야기 한번 볼까요? 옛날에 한가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같이 일하는 소를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갈고를 가지고 소를 잡아 끓는 물에 넣은 순간 소머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돼. 농부는 너무 가슴이 아파 소를 묻어주고 정이 없는 돼지를 잡기로 했습니다. 돼지를 잡으려고 돼지우리에 갔는데 돼지는 이미 도주하고 없었습니다. 우울해진 농부는 줄임배로 부여잡고 소 옆에 땅을 파고 같이 묻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주한 돼지가 농부와 소가 묻혀있는 곳을 지나자 갑자기 광선이 튀어나와서 농부와 소가 깨어났습니다. 농부는 잘못을 잊히고 돼지와 소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내용이 좀 황당하면서도 기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죠. 다른 직관형 한번 볼까요? 여고에서 한 학생들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농부 살았습니다. 농부는 가난했지만 낙천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나타난 비둘기 대마왕이 신부감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느닷없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땡땡 여고에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식들을 습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막 비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그런데도 농부는 단호하게 비둘기 대마왕을 내쳤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대마왕에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땡땡 여고 급식은 더러워져서 아무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급식을 개선하라. 우리에게도 랍스타를 제공하라. 여기 직관형 이야기는 상당히 비약이 심하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자, 감각형들이 선호하는 영화, 현실적인 영화죠. 있었던 사건. 너무 황당한 내용들을 접하면 이 감각형들은 흥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직관형들은 이 상상력, 아바타 보면 공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주의 작품의 그림, 감각형들이 선호하는 그런 작품들이 풍경화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작품들이죠. 반면에 추상화 이런 작품들은 감각형들이 그 작품을 보면 상당히 난해하고 왜 저런 작품이 비싼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감각형과 직관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감각형들은 이 오감을 선호하는 현실적인 사람이죠. 직관형들은 육감을 선호하는 좀 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시점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왼쪽을 과거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중간을 이 현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미래로 볼 수 있죠. 감각형들은 16개 유형도표를 보면 여기 두 줄이 감각형이죠. 왼쪽 두 줄이 두 번째 코드가 다 S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른쪽 두 줄은 다 N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 여기 왼쪽에 있는 감각형들은 이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정보, 검증된 정보죠. 그걸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각형들은 일을 할 때 과거에 이 일을 어떻게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답습해서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는 일들을 더 편안해하고 좋아합니다. 반면에 직관형들은 현재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정보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보가 미래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어떤 가능성을 있느냐, 이전에 했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뭔가 나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하는 정보 패턴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감각과 직관에 대해서 같이 봤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정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감각형과 직관형에 보이지 않는 의사소통의 장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